안녕하십니까. 신인기는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많이 보셨겠지만 이 크림반도로 통하는 거의 모든 교량이 북쪽, 남쪽 또 바다 할 것 없이 전부 통제 단절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이 남쪽으로 해서 크림반도 쪽으로 들어가는 이 보급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크림반도에 있는 이 크림 자치공화국이라고 하는 괴뢰 정부죠. 완전히 고립되게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중국 국민들이 대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 어디로? 미국으로 지금 탈출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마치 난파선 직전에 쥐떼들이 먼저 뛰어내리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자, 저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처음 보는 그런 배입니다.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동북아에 배치가 된 건 처음 보는 배인데 델타포스나 대북으로 같은 최강의 티어 1급 특수부대 작전 지원을 하는 이 특수작전 모선이 우리 한반도에 출현했습니다. 왜일까요? 뭐 때문에 왔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차이나 엑소더스는 중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과 자본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을 탈출해 해외로 망명하는 중국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전문직 종사자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중국에는 미래가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중국을 탈출해 미국 등 선진국으로 망명하는 중국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탈출하는 중국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인용해서 복수의 중화권 매체들이 8월 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국 이민당국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 4월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을 시도한 중국인 숫자는 3,200여 명으로 2019년 월 평균 200여 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16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미국행을 택하는 이유는 관광 비자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방법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망명을 막기 위해 자국인의 미국행을 막는 조치를 취한 것은 물론 미국 정부도 스파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인들의 미국 비자 발급을 크게 줄여 중국인들은 이제 중남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입국이 쉬운 멕시코, 에콰도르 등의 중남미 국가들의 관광 비자로 들어간 뒤 사전에 신고된 여행지에서 탈출해 열대 우림을 거쳐 멕시코를 지나 미국 국경으로 접근하는 루트를 택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미국 국경을 넘는 데 성공한 중국인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 LA 인근의 몬테레이 파크 일대에 자리를 잡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인터뷰한 탈출 중국인들은 자동차 정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식당 사장은 물론 변호사나 전문의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입을 모아 중국에는 미래가 없다며 자신들이 중국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이런 탈출 러시는 중국 경제 상황 악화와 중국 공산당의 통제 강화 기조 속에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 쥐떼가 가장 먼저 탈출한다는 말처럼 이제 중국이라는 배의 침몰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족이 실제 지금 탈출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아이와 또 아버지, 엄마 일행으로 보이는데 지금 중국 인터넷 포털에 밀림을 걷는 방법, 망명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검색어 숫자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남미로 들어가서 미국 비자 잘 안 내주니까 중남미로 들어가서 이 밀림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루트, 그럼 밀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중국에 미래가 없다라는 것은 중국 국민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3,200명, 월 3,200명이 지난 4년 전에 비해서 무려 16배나 폭증했다라는 엄청난 비율도 있지만 여기는 전체가 다 망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수상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섞여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적 망명을 선택하면서 그러면 이제 미국 그 이민당국에서 인터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왔냐? 라고 할 때 가장 모범 답안이 뭐냐? 내 아이가 여기 있죠? 내 아이가 공산당에 세뇌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중국이 지금 미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 쥐떼가 먼저 바다로 뛰어내린다, 탈출한다 라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이 침몰 직전의 거함, 중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소식인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죠.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주말 크림반도 일대에서 파상적인 중심 타격 작전을 벌이면서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모든 교통이 사실상 올 스톱 되었습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한 북서부 아르미안스크를 제외한 모든 길이 막혔는데, 크림반도와 러시아군 남부전선에서 물류 대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공급받은 스톰 섀도우, 스칼프 미사일로 크림반도 북동부 교량에 공격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크림반도 북동부의 철도와 도로 통행이 모두 중단됐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8월 7일 밝혔습니다. 해당 공격은 현지 시각으로 8월 6일 실시됐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수호-24 공격기에서 발사한 여러 발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헤르손주와 크림반도를 잇는 촌하르 대교와 헤니체스크 대교를 모두 파괴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주에 있었던 촌하르 철교 공격에 이어 실시됐는데요. 케르치 대교 도로 구간 교각 파괴 공격에 이어 크림반도 북부의 다리들도 연달아 파괴되면서 이제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통로는 아르미안스크 도로 단 한 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일대 연이은 공격이 발생하자 크림반도 주변의 선박 통행도 중지시켰는데요. 선박과 철도, 차량을 통한 크림반도 출입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크림반도 지역은 물론 헤르손과 자포리자 일대의 러시아군 물류가 완전히 마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급자족 능력이 없는 크림반도는 외부에서 각종 생필품과 물자를 공급받아야 유지가 가능한 지역인데요. 카우프카 댐 폭파 이후 발생한 식수 대란에 이어 주요 교통로가 마비되며 물류 대란까지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측 괴뢰 정부인 크림 자치공화국은 이번 공격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다치고 많은 주민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의 이번 공격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남의 땅을 침략하고 하루에도 수십 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고 있는 러시아 본국부터 말리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가 크림반도에서 헤르손 동쪽으로 가는 다리들이죠. 촌하르 대교. 지난번에 촌하르 철교, 그러니까 기차가 다니는 교량을 파괴를 했는데, 이번에는 차량이 다니는 교량, 다리를 파괴를 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아마 이게 똑같은 지역의 다리인데, 이게 옛날 다리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게 옛날 다리, 왼쪽에 있는 게 왕복 2차선입니다. 이게 새로 지은 다리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옛날 다리에는 정확하게 중간에 지금 타격을 받았죠. 정확하게 중간. 그리고 또 이 새 다리에도 중간에 타격을 했지만 여기는 지금 초입부분에 때렸어요. 그리고 화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지금 화구가 있습니다. 12발을 쐈다고 합니다. 이건 오신트 소식통들의 분석이에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12발 쐈다고 공식 발표한 적은 없지만 12발 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스톰 섀도우 미사일, 영국이 줬죠. 그리고 똑같은 미사일인데 프랑스는 이걸 스칼프로 부르죠. 그래서 스칼프 EG 미사일 이렇게 섞어서 12발을 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이 다니는 통행로인 촌하르 대교를 지금 뭐 이 다리는 완전히 그냥 뭐 딱 보기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보이고,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통제가 되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르손 쪽으로 들어가는 이 다리, 차량 다리들도 다 파괴를 했고, 또
헤니체스크라고 또 하나가 또 더 있는데 이 헤니체스크 교량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명중시켜서 내려 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촌하르 대교, 헤니체스크 대교 두 개의 다리를 동시 공격해서 이런 식으로 아예 내려 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리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있죠. 지난주에 있었던 촌하르 철교, 이걸 또 미사일로 파괴시켜버렸고, 이렇게 이제 기차도 이제 못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케르치 대교도 지금 교량, 철교, 또 차량, 통행로 다 통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그 아래에 이 폰툰 페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폰툰 페리들도 보안상의 이유로 지금 통제를 한 거예요. 왜냐? 여기가 지금 이 에아스 신호 상황인데 여기가 케르치 대교입니다. 여기 러시아하고 크림반도죠. 케르치 대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케르치 대교 아랫부분에 이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들이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단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아조프해, 남쪽에 있는 흑해가 드론 차단막 때문에 통행이 안 돼요. 그래서 배가 못 움직이게끔 된 건데 이 동서로도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와 크림을 잇는 이 동서의 페리 통행도 중단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 그 차단막 어떤 그 상태를 정찰을 하고 또는 그 차단막을 제거를 하고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통제가 됐다. 그래서 기차로 들어오는 모든 물류는 다 통제. 이건 뭐 남쪽이고 북쪽이고 간에 다 통제. 그리고 배로 이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이 페리도 다 통제. 그러니까 크림반도 어떡합니까? 큰일 났죠.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는 건데 12발의 미사일을 동시 공격해서 제가 세보니까 한 4발을 정확하게 명중을 시킨 것 같은데 좀 12발 다 맞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분도 요격을 당했겠죠.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크림을 마비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공세에 들어갔다. 제가 아침에 여러 자산을 통해서 크림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려드렸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크림반도 자치공화국은 아니 니들 공격 때문에 우리 민간인들 많이 죽거나 다쳤는데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는데 저 다리에 지금 아무리 봐도 사람이 없는데 거짓말을 해도 좀 통할 거짓말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러시아에게 계속 불리하게 돌아가는 전황 알려드렸고, 자, 우리 한반도로 들어와서 생긴 거는 어쩌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여기에 탑승하는 또 이 배가 지원하는 임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김정은이 간담이 서늘하겠는데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동북아시아 지역에 배치되지 않았던 미군의 대형 특수전 지원선이 일본에 전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요코스카에서 보급을 받고 출항해 현재 동북아시아 모처에서 작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 긴장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최고급 특수전 지원 자산 중 하나인 오션 트레이더가 지난 7월 말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 보급을 받고 출항해 일본 연안을 따라 서진하고 있다고 일본 현지 반전 반미 성향 단체들이 8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7월 28일부터 31일에 걸쳐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미군의 특수작전 지원선인 오션 트레이더가 입항했으며 이들은 보급으로 보이는 모종의 움직임을 보인 뒤 출항해 서쪽으로 항해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션 트레이더는 많은 배가 오가는 요코스카 항구를 오가고 있었음에도 AIS 시그널을 전혀 송출하지 않았는데요. 이 단체들은 요코스카 미군 부두에 들어온 이 배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도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 이 배가 미군 특수전 함이라는 사실을 겨우 알아냈습니다. 오션 트레이더는 지난 2017년 스페인 지브랄타 해협에서 마지막 AIS 시그널을 송출한 것을 끝으로 자신의 위치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활동해 왔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자동차 운반선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미 싱크탱크인 국제해양안보센터 세미나에서 미 합동 특수전 사령부 직할로 운영되는 특수전 지원선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이후 오신트 소식통들의 추적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이 배는 길이 193m,
폭 26m, 만재 배수량 2980톤의 선박인데요. 외부에서 보면 전혀 군함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통신 감청과 신호정보 수집을 위한 전자지원 설비를 갖추고 있고 레이더 반사 면적도 소형 어선 수준에 불과해 적이 탐지하기 어려운 배로 알려졌습니다. 이 배는 MH-53급 헬기 2대를 실을 수 있고 미 해군의 특수전용 보트와 수중정도 탑재가 가능한데요. 그동안은 주로 중동 지역에 배치돼 소말리아 지역의 해적 소탕, IS 지도부 제거 등 합동 특수전 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된 주요 극비작전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의 최고급 특수전 지원 자산인 오션 트레이더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것은 이 군함에 미 합동 특수전 사령부 직속의 티어 1급 특수부대가 한반도 인근에 전개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과연 이 배가 무슨 목적으로 동북아시아에 전개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칠함대 사령부가 있는 요코스카 항이죠. 그 요코스카 항을 출항해서 나가고 있는 이 오션 트레이더 함입니다. 이걸 뭐 함이라고 해야 될지 선이라고 해야 될지 함이죠. 왜? 미 해군 소속이니까. 그래서 여기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도 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코스카에 들어왔는데 미국에 대해서 어떤 그 반대 세력이 일본에도 많이 있겠죠. 일본도 특히 미국과 전쟁을 했고 미 군정이 실시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전, 반미 단체들이 많아요. 그 반전, 반미 단체들이 요코스카, 이와쿠니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그래서 야, 이 배는 뭐야? 이거 칠함대 아닌데? 하고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귀찮게 구는 단체가 있는데 뭐 그런 단체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죠. 자꾸 알려주니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래서 뭔가 들어왔는데 큰 배가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요코스카만을 그냥 지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큰 배 들어왔는데 뭐야? AIS 시그널이 없잖아. 이 요코스카는 도쿄 입구이기 때문에 선박통이 굉장히 많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도 지금 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AIS 시그널을 송출을 합니다. 주로 아무리 군함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큰 배가 2만 톤짜리 배가 들어오는데 AIS를 안 켰네? 뭐야 얘? 하고는 이 반전단체들이 도쿄 해상관제센터에 문의를 해봅니다. 저 배 뭡니까? 하니까 답변을 안 해줘요. 저 배 뭐하러 들어왔어요? 답변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게 미군 특수전 지원함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배가 2017년 이 지브랄터 해협에서, 여기 지브랄터죠. 지브랄터에서 AIS 한번 켰었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6년 넘게 한 번도 AIS를 안 켰어요. 왜? 지속적으로 소말리아에서 또 중동 지역에서 IS 지도부 제거 작전, 소말리아의 해적 지도부 제거 작전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실전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위치를 공개 안 하죠. 그랬던 이 배가 동북아시아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를 보면 여기 신호정보 수집, 통신 감청하는 이런 큰 안테나들도 상부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헬기 견납고 있죠. 이 헬기 견납고에 MH-53, 슈퍼스텔리온, 킹스텔리온 이런 큰 초대형 헬기 2대를 동시 수납할 수 있어요. 이 MH-53 같은 경우에 한 대당 한 50명의 병력을 탑승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배는 이 배를 움직이는 승조원은 한 50여 명, 그리고 여기에 탑승하는 특수전 대원들이 한 200여 명, 이래서 총원 한 250명 정도가 탑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운반할 수 있는 슈퍼스텔리온, 킹스텔리온 같은 이런 헬기 2대를 동시 작전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이드에 보면 침투정이 있죠. 그래서 반잠수정 이런 것들, 스텔스 침투정들 이런 것들을 크레인으로 기중기로 이렇게 내려서 바다에 진수시켜주고, 또 특수전 부대들이 이런 걸 타고 적진에 침투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한미에 보면 뭔가가 있는데 이게 뭐냐? 드론, 정찰 드론을 발사, 또 자폭 드론을 발사하는 드론 발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감추고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이 한미가 뭔가 좀
스텔시하게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소형 어선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배가 이번에 왔다라는 겁니다. 왜 왔냐? 일단 김정은이 참수하는 훈련을 하러 왔겠죠. 뭐 작전하러 왔으면 더 좋겠는데 훈련하러 왔겠죠. 왜냐? 8월 21일에서 8월 24일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본 훈련이 징계되죠.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국면이 진행될 텐데, 물론 지금 사전에 여러 가지 사전 조치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C 훈련차 왔는데 이 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훈련이야말로 진짜로 제대로 된 김정은이 참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는 델타 포스 그리고 네이비실의 최강 특수부대 대북으로 오사마 빈 라딘 제거했던 그 부대죠. 이런 부대들이 타서 이 슈퍼 스텔리온 헬기 또는 이런 스텔스 반잠수정 이런 것들 타고 적진에 침투해서 이거 하는 이런 작전을 지원하고 통신 감청하면서 재민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특수전 지원선이 왔다. UFC 훈련하러 왔겠지만 훈련만 하지 말고 실전 같은 훈련. 그래서 훈련하다가 갑자기 실전이 되어서 진짜로 해버리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세게 김정은이를 압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